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제가 블로그 활동도 하고,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이제 벌써 36번째 보내드리는데, 한 번씩 회계와 세무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재고자산 금액의 산출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소식을 작성을 해봤는데, 이게 좀 뭐, 재고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수불부까지 들어가면 뭐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메일을 발송을 해드렸는데, 조금 상세하게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좋은 소식 보내드리는 걸 갖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요 메일 주소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뭐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씩 좀 제가 작성해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재고 금액의 산출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좀 써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닐까. 제어 금액은 결국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수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단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말이긴 한데 그냥 재고자산 금액 어떻게 산출할 거야? 굉장히 어렵죠? 그럼 요거를 이제 수량하고 단가로 쪼개서 수량은 어떻게 산정할 거야? 단가는 어떻게 산정할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첫 문장을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사 수량이죠. 결산일 때 실사를 하면 수량은 픽스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단가가 문제인데 결국 이제 단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가 요 법들이죠. 여기 바로 재고자산 단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재고자산 단가를 막 뭐 정해놓고 뭐 관리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인선출법, 후인선출법, 뭐 개별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재고자산 단가를 산출하는 어떤 원리, 법이 됩니다. 이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결국 수량은 간단하니 단가를 구하는 게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수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조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실사에서 수량은 하는데 결국 실사의 주의사항이겠죠. 첫 번째는 판매가 되어서 세운계약서까지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업체에서 잠시 보관해달라. 그럼 이제 그 재고가 우리 회사에 있겠죠. 그게 이제 수량으로 반영이 되면 매출도 인식하고 재고도 인식하는 희한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판매가 된 부분은 재고시장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매입도 마찬가지죠. 매입을 해왔어요. 근데 상대에서 매입 생계사를 조금 늦추지? 그러면 재고는 들어와 있는데 매입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어긋나 있죠? 그러면 회계상은 매입이 맞으니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한 거니 매입을 잡고 재고를 잡든지 아니면 그래 뭐 부가세 이슈도 있으니까 매입을 제외하는 걸로 결정했으면 당연히 재고도 제외를 해야겠죠. 결국 매입과 재고, 매출과 재고 요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재료를 보내주고 외주처에서 제작해서 다시 반제품을 주는 우리가 받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 무상으로 외주처에 제공한 재고는 우리 재고인 거죠. 당연히 우리 재고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유상사급은 조금 애매한데 그거는 이번 회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유상사급 관련된 거는 저 다른 블로그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좀 참조 부탁드리고요. 수출에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 써봤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선적 시점에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선적 전까지는 우리의 재고, 선적하면서 매출이 되니까 우리의 재고에서 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이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해야지 이제 매출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도착하기 전까지는 바다에 떠 있는 재고는 이제
우리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사실 매입도 마찬가지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할 경우는 선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매입. 근데 선적 그쪽에서 했을 때 죄송합니다. 선적을 했을 때 우리의 재고로 잡히죠. 결국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이제 우리의 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지 우리 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재고니까 배 위에 떠 있는 건 우리 재고가 아니고 우리의 도착을 했을 때 네, 우리의 재고입니다. 근데 이제 도착은 했는데 아직 우리 공장에 안 들어와 있는 경우 네, 그래도 우리의 재고죠. 도착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 결국 이제 제품은 어떤 매출하고 연동이 좀 될 거고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구매와 연동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출을 했는데 저쪽에서 사용 후에 매출이 확정되거나 뭔가 검사가 완료돼야 매출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고객사한테 갔더라도 아직 매출이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고객사에 있는 재고도 이제 우리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설명서가 10일 기준이니까 12월 31일 날 출고가 됐어요. 저쪽에서 검사 확정을 안 해줬어. 검사 확정을 그 1월 뭐 3일 날 해줬어요. 그럼 사실은 1월 3일 날 매출을 잡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세운계약서는 10일 내에 끊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12월로 세운계약서를 끊어줄게. 예, 굉장히 어렵죠. 회계적인 것만 얘기하면 사실은 매출이 되면 우리 재고에서 빼고 매출이 안 됐으면 우리 재고로 잡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또 이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가세 이슈까지도 감안해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좀 매출을 일치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가세 이슈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매출을 했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냐?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왜 매출을 안 잡았냐? 뭐 이런 이슈가 사실은 부가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제가 뭐 수익인식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주 생산을 우리가 하는 경우, 아까 그 2번하고 좀 반대죠. 우리가 외주 생산하는 거래처인 거죠. 그럼 고객사에서 무상으로 원재료를 댔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재고는 아니니까 재고 시작 때 제외를 해줘야 되고요. 참 6번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이제 재고실사 이제 참관하러 가서 많이 보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셧다운을 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실사를 하면 딱 그것만 재고실사해서 수불만 픽스를 시키면 되는데 보통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A 공정에서 B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 공정 흐름에서 우리가 A 공정에서 벌써 재고 실사를 딱 했죠. A 공정에서 재고 실사 재고 잡았어. 그 다음에 B로 공정으로 넘어갔겠죠. B 공정은 그 다음에 재고 실사했어요. 그럼 그게 또 재고 실사로 잡히겠죠. 같은 품목이 A 공정에서도 잡히고 B 공정에서도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재고 수량과 관련해서 이슈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많은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수량을 확정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3번부터 단가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일단 좀 끊고 다음 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